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경남 통영 앞 해상에 도달을 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카눈의 위력부터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남해 먼 바다에는 이미 태풍특보가 발효가 됐는데, 자, 태풍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는 겁니까? 지금 정확히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 서귀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km 해상에서 그러니까 북진을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이 상당히 높은 970 헥토파스칼로 예. 강한 태풍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또 수도권에는 언제부터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태풍이 지역을 것을 오늘 저녁부터 영향권에 들겠고요. 태풍이 내일 오전 경에는 가서 이제 통영 쪽으로 우리나라 본토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오후 늦게 수도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의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 초속 35m인 강급 규모로 보이고 있고 강풍 반경은 350km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겁니까? 보통 태풍의 초속 27km 이상 되게 되면 간판이 떨어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초속 35m가 넘게 되면은요, 이렇게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여기 큰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상청에서는요, 초반에 카눈의 예상 진로가 2012년 9월 상륙했던 태풍 산바와 유사하다고 봤었는데 당시 경로는 어땠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발생했던 태풍 산바와 이번에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에 관한 경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태풍 산바는 당시에 슈퍼 태풍이었죠. 강력 태풍으로 굉장히 유력이 센 태풍이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에서 360 강풍 반경이 170에서 60 정도가 되는 예. 지금 이제 카눈과 비슷한 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남해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카눈 다른 점이 뭐냐면 태풍 카눈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우리나라 가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접근을 예. 하고 있고 태풍 산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통영 쪽 남해 쪽으로 상륙을 해서 동쪽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예측에 의하면 6호 태풍 카는 우리나라의 동쪽 쪽으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느리게 관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는 태풍 산바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카눈이 3년 전에 발생한 태풍 하이선과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위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이선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이선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제 우선 이번 카눈 태풍의 특징이 느리게 진행을 하는 거고 특히 예. 우리나라 이제 남해 해수면 온도를 봐야 되는데요. 남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도 2도가량이 더 높은 29도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해수면 온도도 문제지만 남해 지역의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열 용량이 이렇게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풍이 느리게 진행하면서 보통 태풍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심층에 있는 차가운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태풍이 약해지는데 해양 열 용량이 이 동아시아 해역의 해양 열 용량이 높기 때문에 예. 태풍이 느리게 진행하면서도 오히려 약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을 더 확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카눈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
하이선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느리게 우리나라를 지나간다, 관통한다. 예. 하이선의 이런 것들은 카논과 비교해서 빠르게 우리나라를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센터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전처럼 뭐 어떤 그런 유사한 경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북상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힘이 약하지 않은 상태로 내륙을 관통하게 된다. 그 가능성이 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이게 태풍마다 뭐 비가 많은 태풍이 있기도 하고 또 바람이 센 태풍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카눈 같은 경우는 뭐 비도 많고 바람도 세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지금 장마 때 폭우 피해 입은 지역도 많고 또 복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특히 이번 태풍 카눈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예, 이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가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태풍의 전문부에서는 이렇게 항상 비가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남해 쪽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전역이 태풍의 영향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시간대별로 보게 된다면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때 이게 태풍의 위험 반경인 위험 반원의 오른쪽에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영남이나 영동 지역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면서 예, 태백산맥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남해안 지역은 이렇게 월파에 의한 위험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고 특히 음, 전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는 지리산에 의한 지형 효과 때문에 예, 국지적으로 많은 비나 국지적인 강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태풍 카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거듭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간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아직은 가서 지금 이제 접근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대한 현명하게 이제 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 비가 많이 예상되어 같은 데는 하수구 정비라든지 막힌 하수로가 없나 이런 데를 가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풍에 대한 피해입니다. 강풍에 이제 간판이라든지 특히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단단히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이 질문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예전에 그 솔릭이라고 하는 태풍도 천천히 올라왔잖아요. 그 굉장히 네, 센데 이게 내륙 들어오면은 큰 피해가 예상된다 했었는데 오히려 내륙 들어왔을 때 소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예인 태풍이다 볼 수 없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사실 카눈도 느리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해상에서는 비를 머금지만 육지로 들어왔을 때, 내륙으로 왔을 때 소멸되거나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기후 변화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태풍이 우리나라로 상륙하거나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편서풍대, 제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트 기류가 굉장히 빠른 기류이기 때문에 태풍을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끌어가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이 빨리 소멸이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제트 기류가 굉장히 북편에 있어요. 우리나라 북쪽에.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예.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도 예. 이렇게 동쪽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북한 어. 쪽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는 음. 그러한 이제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후변화나 북태평양 기후변화로 인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제트 기류가 북편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태풍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예. 없는 상황이 좀 발현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태풍 카눈이 또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제7호 태풍 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영향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국내의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7호 태풍 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를 해서 발생 위치를 봐야 하거든요. 네네. 이번에 가서 발생하는 데가 북위 고위도 지역, 그러니까 23.7도, 북위 23.7도 고위도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흰남노 같은 데가 26.9도 북위 굉장히 높은 고위도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렇게 태풍들이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발생 위치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남쪽인데 더 올라오고 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이 발생이 북위 20도 이상인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눈의 위력부터 예상 경로 그리고 또 7호 태풍에 대한 부분까지 예. 윤원태 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